이제 마지막 중간 브레이크 타임 전에 이제 당뇨병 관련돼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률이 낮다는, 그리고 실제로 또 지역 편차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저도 좀 흥미롭게 본 기사인데요. 일단 당화혈색소 검사와 관련돼서 이 시행 빈도가 낮다고 하는데, 먼저 또 오래 기다리신 캐나다 넘어가서 설명을 좀. 당화혈색소 이해하시나요, 원장님? 이게 아니 방금 또 조 교수님이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어떻게 한국은 검사율이 낮대요. 캐나다는 어떤가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이 당뇨 전문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 내분비내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분비내과의 어떤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뇨의 1차 진료를 보면서 이제 그냥 가장 레지던트 때부터 매번 들었던 일단 처음에 환자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늦추는 것도 괜찮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고 이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1차 진료를 볼 때. 네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딩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굳이 의사 선생님을 안 보고도 아하. 이 피검사를 하는 이렇게 카드 같은 게 있어요. 키트? 그러면은 그 피검사를 하는 센터에서, 그러니까 피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피검사는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아침에 공복이나 아니면 이 당화혈색소는 공복은 안 해도 되지만, 네네.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굳이 의사 선생님 볼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죠, 환자분한테. 환자분 지금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가 5번을 했는데 6.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다음번에는 굳이 여기 직접 안 오셔도 되고 피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시러 오세요. 대신 3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아니면 환자분은 다 좋으시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피검사 하러 가면은 그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이 카드 이렇게 명함 크기 정도 되는 데다가 카드에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이 7월 21일이니 다음번 하는 시간은 10월 21일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줘요. 그 다음은 1월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예약 날짜를.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일찍 갔다, 일찍 가면은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너무 일찍 갔다 안 된다, 다음 주에 와라. 아니면 너무 늦게 왔다 그러면은 원래 지난달에 오는 건데 왜 안 왔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네.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제도도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기가 편하죠. 네네. 캐나다는 네. 약국에서 A1C를 환자분이 자기가 원하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팔아요. 약국에서는 또 키트를 팔고. 그죠. 예, 그렇죠. 팔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비싸기 때문에 그걸 비싸죠. 굳이 그것까지 하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환자 자신들도 그냥 알죠.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주치의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충분히 이걸 주지해서 필요성을 알고 잘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거기 기사에 나온 대로 8, 90% 글쎄요, 8, 90%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은 네네. 아주 이렇게 검사를 싫어한다든지 병원에 안 오는 분들을 빼놓고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이 너무 바빠서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예. 그런 경우로 못 오는 거지. 그냥 병원에 잘 다니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못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요즘 기사를 보시고 어떠셨나요? 네. 예. 현장에 그래서 계신 이게 당화혈색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 당뇨라는 병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잖아요. 피 속에 있는 당이 올라가는 병인데, 혈당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혈당을 딱 측정을 하면 그 혈당이 이 사람이 그 순간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죠. 평소에는 좋은데 이때만 나쁜 건지 이거 그렇죠. 모른단 말이죠. 순간만 측정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가를 보는 어떤 수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당화혈색소예요. 그래서 네네. 그 당화혈색소는 약 3개월 정도간의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거 대개는 7.0 이하로 조절이 돼야 되고 정상은 6.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6점 이상적으로 조정하려면 최소한 6.5 이하로는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네. 목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 조절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이게 당화혈색소 검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럼 왜 우리 병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경우일까? 물론 저는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막 하라고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네.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야 뭐 도대체 왜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당연히 네. 공감을 하지만 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게 이제 이런 경우예요. 왜냐면 이제 피 검사를 하러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만 달랑 검사하진 않잖아요. 되게 그렇죠. 당화혈색 혈당도 봐야 되고 뭐 고지혈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봐야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신장 기능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한꺼번에 할 때 이제 공복 검사를 이제 할 거라고 공복으로 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뽑게. 이제 당화혈색소는 이제 공복이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에요. 공부하고 그렇긴 무관한데. 하지만 네. 다른 검사를 어차피 할 거니까 피를 2번 뽑느니 그냥 한 번 오게 한 해서 번에, 뽑아야 되니까 공복으로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공복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사실 공복으로 잘 오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할게요.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꼭 그러면 공복으로 오세요. 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 다 떨어질 때까지 또 안 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에 약 받으러 올 때 또 공복으로 오셨어요? 그럼 또 좀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또 지난 그런 식으로 한 몇 개월씩 몇 번 넘어가다 보면 3개월치씩 약 주는 사람 4번 넘어가면 1년 훌쩍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정말 신경 안 써서 그 사람들을 당화혈색소 안 할 수도 있지만 환자 측의 요소도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는 네. 거예요. 전북 전남 지역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거면 농촌이라고 하는.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이제 연령이나 네.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이제 보건지소, 네. 보건소 이런데,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건소 말고 네. 보건지소 이렇게 면 단위로 있는 그런 데는 그 검사를 바로 거기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래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요소도 좀 있을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뭐 이제 이거는 뭐 환자 쪽의 팩터를 얘기한 거지만 뭐 의사들 쪽의 요소를 뭐 굳이 생각한다면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이제 의사들 중에도 어떤 그 당화혈색소의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뭐 기계적으로 당뇨약만 주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떤 그 재교육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당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지가 뭐 15년 전에 들어보고 지금 뭐 그냥 맨날 쓰던 약만 쓰던 사람들은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거는 그게 왜 필요한데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들의 어떤 평생 교육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재교육이나 그 평생 교육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의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어떤 의사를 교육시키는 문제, 의사를 다시 어차피 재교육. 평생 공부해야 되는 네, 문제, 네. 교육 문제, 그것도 결국에는 업무의 연장인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그 의사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차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연수평점을 어느 정도 이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네. 되게 어떤 업무는 일주일 동안 내내 업무 토요일까지 진료하고 되게 연수 강좌 같은 게 일요일 날 열린단 말이에요. 그 일요일 날까지 나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선택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평생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제 이렇게 당화혈색소 같은 거에 대한 최신 지견 같은 것들을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진료는 계속 이어지고 하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밴쿠버에 계시는 원장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쪽에서의 어떤 의사들의 평생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쪽도 그러니까 어떤 그 의사들이 교육 받는 문제를 업무의 연장으로 쳐주는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휴일날 나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의 차원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캐나다에 계신 서특바오님.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캐나다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평생교육 CME라고 그러죠. CME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료를 그러니까 못 하나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은 벌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지만 타이틀을 못 써요. 그러니까 무슨 타이틀이냐면은 내가 닥터 제임스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가정의학과 의사다. 뭐 가정의학과 캐나다 가정의학과에서 인증받았다. 이 타이틀을 못 써요.
예,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조 교수님처럼 무슨 뭐 안과 전문이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심장내과 전문이다 그런 분들은 그 타이틀을 못 쓰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 근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직장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리고 정해진,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기가 일을 못 하는, 그러니까 자기 병원 문을 닫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의 그 의사들도 그러면 휴일날 그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나요? 그게 휴일도 있고 주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대로 1시간에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 5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50시간 동안 이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래서 뭐 주중에 시간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병원문을 닫고 취소하고 미리 예약을 안 잡고 거길 가서 학점을 하고 또 뭐 평가를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가서 이거를 이수할 수밖에 없고 아주 뭐 최악의 경우 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중에라도 가서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컴펜세이션은 없어요. 돈을 누가 준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오로지 제 몫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잡지책 구독해가지고 문제 풀어서 정답 제출해가지고 뭐 피드백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 여쭙다.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점수가 낮죠. 뭐 0.5, 뭐 1점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억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또 연수교육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당뇨 얘기하면 여기 안과 전문의 조수근 교수님 계시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네. 명의가 오래 나이 많은 분이 명의지만 네. 사실은 지금의 명의는 최신지견을 꿰뚫고 인사는 명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지식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답이었던 게 지금은 오답일 수가 있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의학 지식이 바뀌고 치료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네. 의사는 진짜 평생 뭐 약계도 마찬가지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종이고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결과가 연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 하는 프랙티스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당화혈색소 얘기가 나왔지만 안과에서 당뇨랑 관련된 게 당뇨 망막증인데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과 선생님들이 당뇨 환자들 안과에 많이 의뢰를 해서 안과 진료를 보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 네. 안과 진료의 필요성을 환자한테 설명을 못 해주는 분이 네. 당뇨를 진단받으면 반드시 당뇨 합병증에 대한 안과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10년이 넘도록 모르셨다가 눈에 이제 합병증이 엄청 진행이 이만큼 되고 나서 치료 시기 놓친 다음에 와서 어렵죠. 네. 이제 눈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뇨 환자들은 이형 당뇨,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이형 당뇨들은 인슐린 비유전성이라고 하는 이형 당뇨는 진단받은 즉시 바로 안과 진료를 봐서 네. 망막증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조기에 생기는 타입 1, 1형 당뇨 환자들은 5년 내에 안과 진료를 꼭 받아서 네. 합병증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지금 TV, 텔레비전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주변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 환자를 보시는 분들, 치료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 주제해 주시고 환자들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첨언을 드리면 이제 당뇨 합병증이 이제 가장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안 좋은 게 어쨌든 혈관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막 내에 그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조기 발견되면 괜찮은데 이제 모르고 있다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돼서 오면 말 그대로 치료가 좀 어렵거나 더디거나 좀 그럴 수 있다는. 실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잖아요. 네. 당뇨가 실명의 가장 많은. 황반변성이 많이 비중이 나이가 들면서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직도 아마 네. 통계적으로는 네. 가장 많은 신명 1위가 네. 망막증. 네. 물론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교육도 많이 받고 미리 네.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받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당뇨 심한 분 많지는 않지만 네. 아직도 이런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섬에서 왔을까? 산속에 왔을까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환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당뇨 진료 적정성 평가 이제 각 병원에서 하거든요. 네. 병원은 이제 신병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병원 다니는 당뇨 환자가 얼마나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느냐 이것도 평가 대상에 속해요. 그래서 좋네요. 환자 오면은 꼭 당뇨 안과 가서 당뇨 검사 받으시라고 저희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왔을 때 정말 받으셨어요라고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꼭 팔로우업을 하게 해야 저희 병원 평가도 좋아지고 그렇게 네. 돼요. 당화혈색소 관련돼서 약국가에서 또 어떻게 좀 하실 말씀이? 네. 제 의견은 네. 이 A1C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보혈당 이거를 재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A1C는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복이라든가 2시간 후에 측정하는 거는 환자가 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라고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이거는 정보도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지만 의사 선생님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주시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는데 정부가 좋은 말씀이네요. 진단을 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당뇨병 진단을 받을 때 반드시 A1C를 체크해야 된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공보혈당 이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단 본인들이 당뇨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음식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숙지해서 그거를 이제 음식 관리할 때 참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또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당뇨 환자들이 네. 전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내과 왔다 안과 와서 이제 같이 보는데 병원 올 때쯤 되면 열심히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의사한테 예리하시네요. 싫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때 공복혈당이라든지 이거는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2달 동안 열심히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막 운동 안 하다가 한 병원 가기 한 예약 문자 오고 받고 막 그래서 막 그때 바짝 해서 공복혈당 그다음에 2시간 혈당 딱 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헤모글로빈 A1C는 거기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분들 빨리 관리하는 데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홍보대사니까 뭐 조만간 뭐 이거를 정보관계자 보면 뭐 김병만이 나와서 뭐 당화혈색소 홍보대사 뭐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혈당을 재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네. 굳이 이걸로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A1C가 네.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네. 그거라고 보고 저도 사실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네. A1C는 당연히 하는 걸로 다 알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런 홍보가 좀 덜 되는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검사비가 비싼 거예요. 안 비싸요. 네. 안 비싼데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비싸요. 그거 우리나라 캐나다도 안 비싸죠? 캐나다는 돈 안 냅니다. 저는 비용 안 캐나다는 비용을 안 내요? 네. 아하. 그 의료는 전부 무상이고 약값은 자기가 알아서. 아하. 그 개념 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거죠? 원장님. 이 어떤 당화혈색소라고 뭐 비용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방금 저기 박주빌 약사님 말씀처럼 의료비는 아예 안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래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네네. 그 세금으로 네. 잘 쓰는 거죠. 네. 그 어쨌든 병원에 수가로 들어오진 않나요? 그게 환자에게 검사를 하면 다 수가 그러니까 그 수가가 얼마 정도 수가로 되나요? 돌아오냐고요? 네. 아니요. 수가가 안 궁금하시답니다. 그거는 제 수가가 아니라 그거는 그 검사를 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의 수가죠. 좀 그럼 분리돼.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보상이 전혀 없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담 없이 그냥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당연히. 이 환자가 해야 되는 게 3개월 있다 그럼 3개월 하면 되는 거고 네네. 또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은 3개월 마다 또씩 하니까 또 수가를 가져가시고. 네. 자, 일단 저희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좀 더 씻으시고 저기 좀 물도 드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 쉬어가겠습니다. 네.